이 음악 들리면 또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님 오늘도 나오셨는데 보수의 가치와 품격은 무엇인지 보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물론 윤 전 장관께서는 항상 너무 보수 이렇게 단정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한국당 내홍 문제,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매주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뭐 제일 야당인데요. 제일 야당이고. 김성태 원내대표 거취를 둘러싸고도 뭐 다소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중진들하고 초재선 의원들의 의견도 또 엇갈리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자면 김성태 원내대표 거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건 뭐 어쨌거나 결론이죠. 거의 난 상태 아닌가요? 네. 지금 어차피 임기가 아마 금년 말까지일걸요. 1년이니까. 근데 지금 정기국회 코앞에 두고 원내대표를 또 새로 선출해서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도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고 아마 그래서 그렇게 그냥 김성태 원내대표 대표 권한대행이죠. 그 체제로 그냥 간다고 되게 내부적으로는 뭐 결정이 된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오던데요. 저는 그 문제가 문제의 본질은 아니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은 거듭 태어나기 위한 당연한 진통이잖아요. 근데 그 진통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크게 실망스러운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정권이 무너지고 새 정권이 들어선 지가 탄핵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자유한국당 내에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집단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촛불 정신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런 일이 버젓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고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다. 또 하나는 전 중진들의 태도인데 어느 자리에 있었건 당이 저렇게까지 된 데는 중진으로서 다 응분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새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하나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를 새로 선출하자 하는 주장을 많이 해요. 당의 어떤 변신이나 뭐 혁신이나 이걸 해서 고민한다기보다는 빨리 당대표로 새로 뽑자. 그런데 되게 그분들이 당대표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분으로 언론에 보도가 돼요. 그럼 국민 눈으로 볼 적에는 그렇죠? 그 중진들의 태도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국민이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저 제1야당의 저런 진통을 보면서 저게 새로 태어나기 위한 건강한 진통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기대하겠느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중진들 입장을 변호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새로운 리더십이 하루빨리 구축이 되어야만 그 리더십을 통해서 뭔가 당 쇄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당이 어떻게 쇄신해야 될 것인지 에 대한 어떤 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선 국민이 왜 이렇게 혹독하게 응징을 했는지에 대한 참담한 어떤 반성, 성찰이 있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그리고 그럼 당이 앞으로 어떻게 혁신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걸 구해나기 위해서 빨리 지도체제를 완벽하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 또 국민들의 생각이 달라지겠죠. 근데 그런 말은 별로 없고 누구 나가라 빨리 전당대회 열어서 만들자 하니까 마치 국민 눈에 비치는 언론 보도로만 보면 국민 눈에 비치는 모습은 뭐냐. 그래서 당권을 차지하겠다는 욕심만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 쉽다고요. 오해라 하더라도 그런 모습은 국민을 아주 실망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죠. 김성태 권한대행은 그래서 그 쇄신의 리더십을 혁신 비대위원장에게서 찾으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많은 권한을 이제 부여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은 뭐 내 목부터 치라고 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이제 쓰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실권형이냐 아니면 관리형으로 가야 되느냐. 뭐 이 얘기도 나오던데 비대위원장이 갖는 권한에 대해서. 과거에도 비대위 체제를 구성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비대위원장 좋은 분 모셔온 일이 있었죠.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비대위 체제라는 게 들어와서 한두 달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고칠 수가 없어요. 특히 정당의 개혁은 핵심이 인적 청산이기 때문에 총선이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는 당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할 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 밖에 있는 분이
비록 참신한 역량을 갖춘 분이라 할지라도 당에 들어와서 뭘 청산하고 뭘 개혁한다. 이게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김성태 원내대표도 뭐 여러분 교섭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쉽게 승낙을 못 받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 몫부터 치세요 할 만큼 안 하면 존분 못 모셔오겠다는 안 온다, 그런 현실적 판단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뭐 그 정신은 좋은데 어떤 방법이 혁신위원장한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 김성태 위원장 목부터 친다 하면 어떤 기획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원내대표 내놓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처음에 뭐 한두 달 했다가 지금 뭐 6개월 이 정도 연말까지 비대위 체제로 가는 이런 안을 아마 뭐 만들 거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두세 달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물론 거기에 비하면 6개월, 7개월이 낮기는 하나 당 밖에 있는 분이 당에 들어와서 당을 파악하고 당 소속 국회의원을 알게 되고 원외위원장을 알고 당뇨를 알고 하는데 몇 달이 걸려요. 절대적이 쉬운 과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한이 6, 7개월로 늘어나는 것은 두세 달보다는 물론 나은 거지만 그것만 가지고 혁신위원장이 들어와서 당을 그렇게 혁신할 수 있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적 청산이라는 게 쇄신의 첫 번째라면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와서 그 인적 청산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한번 이론적으로 보면 유일한 방법은 이제 총선이 올해 많이 남았으니까 이론적으로만 보면 당협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뭐 국회의원도 다 당협위원장을 겸하고 있고 원외위원장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당협위원장들의 모든 당협위원장이 자기 운명을 맞아 혁신위원장한테 맡긴다. 그러니까 전부 사표 내자. 일단 뭐 이렇게 해서 혹시 혁신위원장이 와가지고 어떤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그 당협위원장 중에 그 일부를 교체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건 이론적으로는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쉽지 않거든요. 지금 내부 분위기를 봤을 때 쉽지 않다. 그럼요. 그래서 참 그 정말 진정한 뜻으로 당을 혁신하고 새로 태어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여러 가지 현실적 조건 때문에 쉽지 않은 법인데 지금 드러나는 모습만 겉으로 보면 꼭 그렇게 진정성 있어 보이지 않는 면도 많고 그래서 저는 당을 조금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큰 기대를 안 해요. 지금은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시기다. 시기 자체가 그렇다. 근데 어찌 됐건 윤 전 장관께서 기대를 안 하신다고는 하셨지만 쇄신은 해야 되고 지금 비대위원장이 누군가가 오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뭐 거론하고 있는 분들 제가 열거를 해보면 뭐 그 직함 빼겠습니다. 김형호, 박관용, 정의화, 김종인, 김병준 또 황교안 전 총리까지 뭐 이렇게 언론에서는 이렇게 또 늘 언급들을 하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전에 정치부 기자를 해봐서 알지만 언론은 매일 기사를 써야 되는데 어제 쓴 거 오늘 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 이름을 써야 기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싸한 분들을 자꾸 쓰게 되는 면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들 중에 몇 분은 물론 그럴 만한 경험과 위상을 가진 분들이긴 하나 그분들은 성품들이 원만한 분들이에요. 제가 알기로. 근데 지금 그런 원만한 성품을 가진 분들이 들어가서 저 당을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그런 걱정은 좀 되더라고요. 그럴 뭐 능력도 있는 분들이고 경험도 있는 분들이고 위상도 있는 분들이긴 하나 그 성품들이 원만하신 인품이 좋은 분들이라서 들어가서 그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 일인데 속된 말로요. 그거 해내시기 참 쉽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쉽지 않겠지만 윤 전 장관께서 보시기에 제가 아까 언급해드렸던 열거했던 분들 가운데 그래도 이분이면 괜찮겠다라고 그냥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있습니다만. 있습니까?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좀 어렵죠.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그냥 뭐 한두 분 이렇게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아니요.
아니 저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말이 안 된다. 아니 탄핵받은 대통령 시절에 법무장관 국무총리를 지낸 분을 어떻게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영입을 한단 말이죠. 도로 침박으로 가는 거다. 그거는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라서 저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예. 그러면 아마 국민이 정말로 더 혹독한 응징을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가면. 예. 그리고 박건영 의장님이나 김용호 의장님 제가 잘 아는 분들이고 저도 참 좋아하는 분들인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원만한 인품을 가진 분들이라서 저가 쉽게 안 하시려고 그럴 거다 예.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그럼 남도문이 김병준 교수님 남습니까? 김병준, 김종인 이 두 분 남네요. 아, 김종인 대표님은 제가 근래에 뵌 일이 없어요. 아, 예. 근데 여러 가지 이 뭐라 그러나요? 뭐 그 카리스마나 역량이나 뭐 그런 과단성 있는 성품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이제 그분이 해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선거할 때 예. 그 굉장히 중책을 맡으셨던 분이잖아요. 그랬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민주당 가셔서 예. 또 선거를 책임지고 치러서 이제 참 민주당을 다시 기사회생을 시킨 분인데 이분이 다시 이런 일을 맡으시려고 하겠느냐. 저는 안 하실 거라고 보는 거죠. 양쪽에서 이미 비슷한 일을 했고. 예. 근데 이게 또 여가 다시 여기 와서 그 일을 저분이 하시려고 그럴까. 그리고 그분이 누구보다도 이게 사정을 잘 하시는 분일 텐데 예.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 하면 저는 안 하실 가능성이 많다고 보죠. 그러면 남는 건 김병준 교수님이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준 교수님은 저도 이제 비교적 자주 만나서 얘기를 많이 나누는 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근데 제가 그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행정학을 하신 분인데 예. 그 연관 학문인 정치학이나 경제학도 조예가 많아요. 예. 그런데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어보고 집행해본 경험이 있어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과 실제를 겸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김병준 교수가 얘기를 해보면 문제의식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도 아주 구체적이고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대안도 아주 구체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말씀 들어보면 정말 그 흔히 정치인이나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아주 문제의식이 구체적이라 참 좋다. 내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항상 대화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혼자 속으로는 저런 분이 국정에 참여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라는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그런 분이 좀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예, 여기에 또 단서를 그분은 붙이시네요. 현실 정치에 한 번도 참여해 보신 아니고 예. 아주 생소한 분이 아니에요. 총리 후보까지 예. 네, 그러니까 가셨으니까 정치하고는 예. 다르니까 정당 정치하고는 정당 경험이 없는 분이 들어와서 지금 저런 상태에 자유한국당 들어가셔서 아무리 뜻이 좋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뭘 해내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앞서서 솔직히 제가 그분 보고 가서 하십시오라는 말을 못합니다. 일단 긍정적 평가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윤 전 장관께서는요. 시간이 지금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짧게 제가 한번 좀 오늘 인물 얘기를 주로 했으니까 인물 얘기 마저 더 할게요. 네. 자, 민주당 당대표 누가 유력하다고 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당내 사장을 제가 모르니까. 예, 뭐 모르겠습니다. 바깥에서 또 제가 얘기하기 어렵고. 그건 어렵다. 네, 근데 아마 제가 이제 막연하게 짐작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지금 당선되는 대표가 요즘 공천권을 갖게 되는 대표이기 때문에 평상시 대표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이을 소위 이른바 우리가 후계 구도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도 이게 맞물려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권력 투쟁이 상당히 치열할 수 있겠다. 당대표를 둘러싸고.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정당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꼭 그걸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닌데 지금 국민 눈에서 볼 때는 국가적인 현실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너무 집권당이 선거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권력 투쟁만 몰두한다. 또 이런 인상을 주면 국민들이 또 굉장히 안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요새 그냥 그런 생각은 하지만 누가 유리하고 불리한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네요. 오늘도 여쭤볼 게 몇 개 더 있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갔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질문을 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여준 전 장관이었습니다.